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원래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요즘은 온프리미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해줘 데이터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축 전문 기업인 한결 PIF의 정승진 팀장과 Cgate의 김정균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과 제가 토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확산은 마치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대세가 된 요즘의 시대적 흐름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자일한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방향성에서요. 기존에 퍼블릭으로도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들이 온프레미스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의 장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에도 있지만 어떤 컴플라이언스? 네, 규정 준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은 아예 프라이버시를 놓더라도 그것이 가성비가 너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또 맞아요. 그죠? 그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크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작으면 오히려 퍼블릭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긴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걸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문제는 퍼블릭에 이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내리려고 하다 보니 이거를 같이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장소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썼을 때는 그걸 애플리케이션 그걸 핸들링할 때는 그냥 API로 SDA API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예전 레거시 스토리지에다가 얘를 또 올리려면 엄청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건 온프레미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거 쓰면 돼요.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고자 하는 고객들한테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기도 하죠. 이런 서비스를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보통 나세요? 지금 이거 서비스 보면요? 네, 이런 거를 보시면 일단은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있고 양이 많다. 그냥 봐도 되게 많아 보이죠. 세상에 모든 음악이 다 들어있을 것 같고 세상에 모든 영화가 다 들어있을 것 같고 이런 서비스를 만약에 우리가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스토리지 요건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용량이 일단 무척 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더 커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맞죠. 콘텐츠가 많아지고 나면 더 커질 거고 커지면서 성능도 늘어나야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원한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M용 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웹이나 앱이나 iOS나 엔드로이드나 윈도우즈나 맥 전혀 관계없이 그냥 다 일관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애니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서든 간에 세상 어디에서 뭘로 붙이든 간에 다 똑같이 일관적인 서비스를 해야 될 요건이 생길 거고 그리고 백업 이렇게 큰 스토리지를 백업을 과연 하는 게 가능할 거냐 했다손 치더라도 복구를 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 백업 없이도 아니면 노드가 통째로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에는 제약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말 극강의 안정성. 왜냐면 이런 서비스들이 안정성을 만약에 사용자들이 의심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이죠. 끝나는 거죠. 드랍박스가 했는데 안 돼. 끝나는 거지. 기존의 나스나 블록 스토리지랑 다른 점은 얘는 API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어서 걔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런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HTTP 웹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구조를 따르고 그거를 다른 말로 R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21세기에 가장 보편적인 프로토콜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죠? 우리는 저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거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일상마다 저걸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휴대폰 앱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다 그 이면에는 저걸로 다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 레스트가 이름이 좀 웃긴데 쉬고 있는 것 같진 않죠? 보시면 이제 상태를 확인해 갖고 전송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의 위치, 우리 UR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케이션.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위단의 개념이 이제 URI라고 해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아이덴티파이어의 하위 개념이 이제 로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자원의 위치를 정의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뭘 할 거냐, CRUD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 CRUD에 대한 거를 자원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표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저 세 가지 요건에 맞게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개념을 충족을 하면 그걸 RESTful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 커맨드가 있어요. 얘네들도 CRUD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CRUD인데 아주 간단해. 명령어 4개면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업데이트도 치고, 그렇죠? 복제하고. 그럼 뭐 저거 뭐 대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그동안 썼던 블록 스토리지 있잖아요. 저런 거 필요해요. 이제 저희가 가져왔는데 블록 스토리지를 정말 제대로 쓰고 싶으면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저 레퍼런스 매뉴얼을 잘 익혀야 되는데 저기 보면 FC랑 SAS도 있죠. 저 매뉴얼이 580페이지입니다. 와. 그걸 다 알면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CRUD 4개면 끝나죠. HTTP 컨셉이 저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접근이 생각보다 더 용이해 액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들도 더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정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자가 그 스토리지 안에 구조를 알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저거만 알면 되는 API만 거예요. 저거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주면 얘가 알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존 제 스토리지하고의 뭔가 할 때랑 되게 다른 거네. 네, 매우 다르죠. 예전에는 찾아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뭐 트리 어느 위치, 뭐 이런 거 블럭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넣는데 이거는 그냥 야 집어넣어가고 툭 던져주면 이제 얘가 받아서 넣는 이런 구조인 거죠. 다양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한결 PIF의 정승진 팀장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이메일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톡화이트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톡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